퍼거슨, 과르디올라, 그리고 무리뉴, 2000년대 중후반 세계 축구를 호령한 3대 감독입니다. 퍼거슨 경은 이미 은퇴하셨고 과르디올라는 벌써 어느덧 9년차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을 맡고 있죠. 그리고 스페셜1으로 세계 축구계를 호령한 무리뉴는 현재 그의 명성에 조금은 걸맞지 않은 감독생활 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즌 14년 만에 로마에게 트로피를 안기는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차지한 이후 유로파 리그 준우승 등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AS 로마 3년 차이던 23-24 시즌 경기당 1.61승점을 기록하며 최근 30년간 로마의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남긴 채 경질당하게 되었죠. 경질 6개월 후 무리뉴가 선택한 클럽은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이는 무리뉴가 2004년 첼시 감독을 맡기 위해 포르투를 떠난 이후 무려 20년 만에 유럽 4대 리그 2위의 팀을 맡은 첫 번째 선택이었죠. 하지만 스페셜1도 오시멘, 리로이 사네 등 튀르키예 리그 수준을 상회하는 빅네임을 영입한 갈라타사라이의 벽을 넘지 못해 첫 시즌 승점 11점 차의 준우승, 두 번째 시즌이던 25-26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1년 만에 경질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한때 퍼거슨, 과르디올라 등과 함께 세계 축구 최전방에 군림하던 무리뉴 감독은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를 거쳐 아직 변방이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에서마저 실패하였고 토트넘 부임 시절이던 2019년, 2021년 기간 이후 3년 넘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무리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의 여전한 명성을 고려하면 넙죽절이라도 하고서라도 모셔와야 하지만 어느덧 희미해져가는 스페셜1이라는 명성과 여전히 20년 전과 동일한 실리축구를 구사하는 다소 구시대적인 전술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전술화 시스템이 요구되는 현대 축구와는 약간 반대에 있는 인물이기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지금이라도 협회가 각성하고 무리뉴 감독을 2026 북중미 월드컵 감독으로 영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앞서 말씀드린 무리뉴식 실리축구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엔 정말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이 협회의 일관적인 전술과 시스템이 없는 한국 축구의 현실상 한국은 항상 4년마다 바뀌는 감독의 전술 철학으로만 월드컵에 참가해왔습니다. 4년간 빌드업 축구라는 일관된 전술 철학으로 16강에 진출한 벤투호와는 달리 현재의 대표팀은 지금 이 상태로 월드컵에 나가면 어게인 2014가 될 것만 같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유럽 축구계를 뒤흔든 무리뉴식 역습 축구는 어쩌면 지금 한국 대표팀에 가장 딱 맞는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04-05 무리뉴 첼시 1기 시절 무리뉴 전술의 핵심은 정교한 조직과 수비 라인의 규율이었습니다. 무리뉴 하면 생각나는 악명 높은 버스 세우기 전술이 해당 시즌 첼시에 적용되었을 때 그 당시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 효과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수비 조직을 갖춤으로써 첼시는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팀이 되었죠. 첼시의 38경기 15실점, 최의의 리그 35경기, 24개의 클린시트, 그리고 당시 EPL 역대 최장 시간 무실점 기록인 1025분 무실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무리뉴 첼시 1기 시절을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지만 당시 첼시는 4-3-3 전형으로 수비 라인인 갈라스, 존테리, 카르발료, 페레이라가 라인을 깊숙이 내려 상대방을 일부러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였고 촘촘한 수비라인 위에는 중앙 미드필더 3명과 양쪽 윙, 로벤, 더프까지 중앙으로 들어와 강한 압박으로 볼 탈취를 이뤄냈죠. 볼 탈취 후 아렌, 로벤, 데미안 더프는 폭풍 같은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을 활용해 상대팀을 파괴하였고 2선으로 내려와 공격의 구심 역할을 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던 구두윤센의 빠른 전환은 첼시의 역습을 완성시켰습니다. 무리뉴는 확실한 수비와 역습 전문가입니다. 61년 만에 AS 로마의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2-1-2 시즌, 당시 무리뉴는 3백을 바탕에 둔 단단한 수비와 윙백, 그리고 롱볼을 이용한 후방 빌드업을 통해 3-4-3, 3-5-2 등의 실리축구를 구사하며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우승한 세계 최초의 감독이 되었죠. 무리뉴는 수비 시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모두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수들이 수비 시에 자신이 맡은 공간을 철저히 관리하게끔 요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시절엔 리오넬 메시에 대비해 센터백 페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거나 맨유 시절 첼시의 아자르를 막기 위해 안드레 에레라를 맨투맨으로 전담시키는 에레라 시프트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리뉴는 승리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실리축구의 대명사로 1011 시즌 라모스와 알론소의 고위퇴장 사건이나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를 앞두고 경기장의 잔디를 깎지 않고 방치해 그들의 땅볼 패스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러한 무리뉴 감독의 철저한 역습, 실리축구는 대부분 한국보다 강팀으로 열세에 밀려 경기를 해야 하는 월드컵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무리뉴는 숱한 우승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토너먼트 전문가이기에 현재 1년밖에 남지 않은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가장 최적화된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뉴에게 토트넘 시절은 아마 악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독 커리어 처음으로 부임한 팀에서 우승을 이뤄내지 못한 첫
첫 번째 팀이었으며 지속적인 공개적인 선수 비판, 악화된 서포터 여론 등으로 나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리뉴는 토트넘에서의 시간을 통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터득한 몇 안 되는 감독입니다. 부임 초기 그의 여전한 실리축구와 변형 3백 전술로 인해 손흥민에겐 수비 가담에 대한 많은 부담을 주었고 뜬금없이 윙백이나 플레이메이커 포지션에 출전하며 혼란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2년 차이던 2021 시즌 무리뉴는 손흥민 그리고 케인 활용법을 터득하였고 손흥민을 다시 원 포지션인 윙어 또는 케인과의 투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토트넘 2년차 시절 무리뉴는 기존의 실리축구와는 조금 다른 공격축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올드 트래포드에서 1대6이라는 역사적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는 손흥민, 케인, 라멜라 스리톱을 중심으로 2선의 은돔벨레나 시스코까지 전방 압박을 가하며 맨유의 불안한 1차 빌드업을 방해한 후 전방 압박에 가담한 4명이서 빠른 연결 속공을 펼쳤고 레길론과 오리에가 윙어처럼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여 순식간에 5톱을 형성해 맨유의 수비를 공략하는 형태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당시 절정의 폼을 보여준 손흥민은 시즌 초반 6경기 7골 3도움, 토트넘은 9경기에서 28득점이라는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결과적으로 해당 시즌 4월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에서 경질당하게 되지만 무리뉴 감독의 기반을 다져놓은 전술하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무리뉴는 해리 케인에게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손흥민에게 가능하면 많은 패스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손흥민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향상되며 무리뉴 감독과 손흥민은 약 70경기에서 29골 2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리뉴는 토트넘 부임 시절 유달리 손흥민을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시즌 초반 4연속 풀타임을 뛰던 손흥민에겐 손흥민을 아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지난 6월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며 커리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무리뉴 감독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기도 했죠. 이처럼 무리뉴는 그 어떤 감독보다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많은 노하우가 있는 감독인데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 LAFC로 이적할 만큼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위해 많은 열정을 갈아넣고 있는 손흥민에겐 가장 최적화된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뉴는 현재 한국 축구를 향해 성나 있는 한국 축구 팬들의 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최후의 필살 카드가 되어 있는데요. 헤비 축구 팬들에게는 그가 쌓아온 수많은 업적들로 인해 선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지난 벤투 감독의 영향으로 대표팀 선수들과 팬들 또한 포르투갈 감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쌓여있는 상황이죠. 서양에서는 꼬리표처럼 따라온 강압적인 선수단 소통 방식 또한 탑다운 문화가 익숙한 한국 축구 선수들에겐 좋은 기강의 재료로 쓰일 수 있고 협회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더 굳게 믿는 무리뉴 감독의 특성은 협회의 뻘짓에 질려온 한국 축구 팬들에겐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뉴는 FC 온라인 유튜브 명장로드 2편에 출연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언젠가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닌 저를 불러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무리뉴 감독이 정말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다면 축구팬으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무리뉴 감독에 대해 어떤 감독이라고 평가하고 또 한국 축구와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만 부탁드리는 센스 발휘 부탁드리면서 저 장카푸는 다음에 더 재밌는 축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